여러분들 1월 5일 날 드디어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예, 그 내용이 발표가 나고 1년 만에 이런 쾌거를 이루게 됐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좋죠. 왜 나오면 좋냐면 2040년까지 이렇게 도시를 계획하게 되는구나. 확정이 됐구나.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이제 차근차근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어디에 가치가 올라갈지가 빤해지기 때문에 계획만 있으면 안 되고 확정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1년 만에 굉장히 단시간에 확정된 거예요. 네, 1년 만에 확정이 됐습니다. 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떤 중심으로 진짜로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서 미리 선점해 두는 것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곳에 어디에 뭘 보면 좋을지 그것까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어떤 도시 계획을 발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번 일단은 인식을 좀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계획을 하면은요, 계획한 대로 진행을 했었어요.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점해 둔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한양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절부터 서울이 어떻게 변천을 이루었는지 그 자료 화면부터 보시면서 오늘 말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예, 요렇게 서울 도시 계획 여러분들 서울특별시 사이트에 가면 여러분들도 이 변천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394년도부터 이렇게 나오네요. 예, 한양은 천도와 함께 한성부로 개칭되고 예, 왕도로서의 도시 계획이 착수되었다. 예, 이때부터 예, 우리 서울의 최초의 도심 모습이네요. 그죠? 경복궁을 필두로 해서 이 청계천 쪽이죠. 종묘 쪽. 예, 그 밑에 예, 요렇게까지 사직 예, 여기까지 위에는 이제 산이고요. 여기가 이제 완전한 도심이었죠. 완전 중심이죠, 중심. 자, 요렇게 해서 출발을 했던 것이 세상이 바뀌면서 30년, 36년, 59년, 예, 요렇게 서울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죠? 여기 지도로 여러분들 자, 좀 확대해 볼까요? 예. 자, 이렇게 보셔서 느껴지시겠지만 이게 어디예요? 종로잖아요, 종로 일대. 그죠? 청계천 일대. 그리고 이 왼쪽에 이거 어디예요? 음, 여의도, 영등포 일대. 예, 여기 살짝 강북 쪽으로 가려다가 이제 그런 지역들을 얘기하고 있죠. 이곳이 서울이었던 거예요. 이곳이 서울이고, 어때요? 이 주변 변두리는 다 논밭이요. 다 논밭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죠? 그런데 도시의 어떤 기본 계획을 가지고 강남을 개발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등포 밑으로도 관악구석권 어디서건 이 왼쪽으로도 금천구석권 또 어디야 여기 또 여기 신월동석권 여기저기 또 해가지고 개발을 들어가고 여기서 끝나나요? 또 여기 아니죠? 이 왼쪽으로도 뻗어나가죠. 예. 여기 어디에요? 은평구석권 해가지고 또 위쪽 강북 쪽으로도 또 뻗어나가죠. 노원구석권 포함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근데 강남은 사실 제일 그 와중에도 늦게 개발이 됐죠.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예, 제일 늦게 개발이 됐습니다. 늦게 개발이 된 만큼 그 지역이 어때요? 확실히 좀 살기 좋죠. 하다못해 도로를 보더라도 강북 같은 경우는 미리 개발된 도시다 보니까 일로 가면 당연히 절로 가는 줄 알았는데 예, 항공사진으로 바라보면 길 가다가 막 꺾여. 직진이 아니었던 거야. 그죠? 예. 분명히 일로 가면 여길 만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막 이런 상황들. 그래서 새로 지은 도시 강남은 어땠어요? 도로도 바둑판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기 편하게끔 그렇게 일로 가면 무조건 북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일로 가면 무조건 남쪽으로 움직이니까 언제든 노선을 갈아타도 큰 문제는 없어.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시를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때 새로 생길 이 아직은 논밭이지만 강남을 사두었던 분들은 굉장히 좋았겠죠. 자, 그러면 2030, 2040 도시계획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강남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을까요? 예. 특히 이제 현대 회장님은 많은 관심을 가졌죠. 예, 그래서 이제 댐을 옛날에 막는다 그랬을 때 많은 건설업자들은 그 댐을 수주받기 위해서 예, 노력을 했지만 그때 당시 어때요? 현대 회장님은 어땠어요? 압구정도 댐을 막음으로써 빛을 발할 수 있는 모습을 드러낸 땅이 어딘가
아, 그쪽이구나. 야, 지금 빨리 우리는 돈을 다 가지고 와. 땅 사자. 그래가지고 현대고등학교도 짓고 현대아파트도 짓고 현대백화점도 짓고 그 일대를 현대에서 다 산 거 아니에요. 예, 난 아직도 기억나.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현대백화점에서 막 뭐 파실 때 거기에 저기 그 현대백화점 옆에 현대고등학교 있잖아요. 현대아파트 옆에. 거기서 입학식 날인데 현수막이 딱 걸려 있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현대 가족이 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와, 뭐야 이거? 고등학교 들어온 건데 현대 가족이 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냐.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게 아니 딴 데로 세지 말고 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도시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할 때를 알고 그 변화에 맞춰서 내가 미리 선점하는 사람들이 항상 큰 돈을 벌었다는 사실. 그래서 서울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한강도 정비를 하면서 이렇게 점점점 바뀐 모습으로 변천을 해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저께 자, 서울 뭐예요?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 발표가 났단 말이에요.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사실 작년에 3월 3일 날 이런 이제 그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죠. 확정은 이번에 됐지만. 자, 그래서 그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사실. 서울의 미래상은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의 모두의 서울이다. 시는 110명의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고려해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담아내는 등 우리 주변을 둘러싼 사회 여건을 반영했다. 또한 기존의 경직적, 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하여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한다.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 단위에 주목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무게를 더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인천공항 딱 들어오면 너무 멋있는데, 그쵸? 우리나라 너무 좀 자랑스럽잖아요, 인천공항. 그죠? 근데 딱 이제 거기서 도로를 타고 오다가 보면은 강변북로 이제 뭐 한강 그 뭐 88대로 막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때요? 약간 이게 북한스럽기도 하고 왜요? 굉장히 획일적이고 일률적이고 다 15층짜리 건물에다가 예, 재건축을 또 이렇게 허가 안 해줘가지고 굉장히 예스러운 건물들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도 많이 바뀐 것들도 좀 있지만 그죠? 자, 그런데요. 그런 깍두기 같은 그런 모습을 탈피해서 이제는 예, 어때요? 35층 이하로만 지어야 되는 규제 같은 것들을 다 완화하고 풀어버린다 그랬죠? 예, 이제 굉장히 창의적이고 멋있게 도시가 이쁘게 변할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었다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도보 30분 이내 보행 일상권 주거용도 위주 일상 공간 전면 개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밑줄 그은 중요한 포인트들 우리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걸어 다니는, 그러니까 30분 안에 걸어 다니는 반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차로 다니는 게 아니라 보행권 안에서 일자리, 여가 문화, 수변 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 거점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누리는 자립적인 생활권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서울에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되게 불편하죠. 어디 좀 뭘 먹으러 가려고 그래도 항상 차를 가지고 가야 돼. 근데 이제 생기는 조그맣게라도 생겨진 신도시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예. 그 안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병원 있지, 모든 프랜차이즈점 다 있지, 초등학교 있지. 예, 조금 아쉬운 건 일자리는 없어요. 그죠? 일자리는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경기 외곽에 이렇게 그런 도심에 사는 사람들도 일자리 때문에라도 사실 서울로 막 다 들어와야 해요. 이게 현실인데, 자, 더 나아가서는 서울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일자리까지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살리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일자리까지 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 그래서 출퇴근 교통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게 의지가 담겨 있는 아주 좋은 개발 방향인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항상 교통이 어느 방향으로 밀려요? 일자리가 많은 쪽으로 항상 밀려. 예, 그러니까는 어때요? 관악구에 살아도 강남으로 가는 방향은 엄청 막히고 반대 방향은 안 막혀. 예를 들어서 그죠? 강동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미래 쪽에서도 마찬가지야. 이게 어때요? 강남으로 가는 방향은 엄청 막히는데 반대 방향은 안 막혀. 왜? 다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오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산시킨다고 합니다. 합리적이죠? 네, 정말 이렇게 바뀔 것 같은데요. 바뀌어진 주변의 이제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도심 안에 문화 공간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기반 일자리도 존재하고, 예, 그리고 개성 있는 지역 상점들도, 그리고 녹지 공간뿐만 아니라 수변에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들, 주거 공간, 이동식 주택들, 뭐 이런 거. 밑에는 또 지하철이 지하로 다 다니고 또, 예. 이게 모든 지역에서 서울 내에서는 모든 지역이 다 이렇게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도시를 2040년까지 계획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죠? 자, 2번 수변 중심 공간 재편 61기 하천 잠재력 활용. 자, 이 수변을 그냥 두지 않겠대요. 너무 아깝잖아요. 예. 그냥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중랑천 같은 데만 봐도 굉장히 북한스럽잖아요. 기억하세요? 약간 새마을운동 분위기 나고 막 아침에 어르신들 막 차 막히면서 구경하고 싶진 않았는데 구경하게 되잖아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막 막 에어로빅 하고 막 생활체육 막 이런 거 하면서 그죠? 막 단전에 기모으고 막 이런 것들 막 하시잖아요. 예, 물론 좋은데 너무 옛스럽다. 예. 북한 느낌도 좀 나고 정말로 거기 동부간선도로 이런 데를 지화하면서 거기가 굉장히 예쁘게 공원으로 조성되면서 멋지게 변할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이 서울에 있는 61개 하천과 관련된 곳들을 다 변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 근처에 있는 하천변 근처에 있는 주택들, 특히 빌라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겠죠. 이해되시나요?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예. 자, 소하천 지류에는 수변 테라스 카페, 쉼터, 공연 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수변 친화 생활 공간을 조성한다. 4대 지천은 특화 거점을 찾아 명소로 조성하고 배후 주거지와의 접근성을 높여 접근하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뭐 때문에? 그 천변을 따라서 뻗어 있는 도로들 때문에. 근데 그 도로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지하화 시킨다니까요? 그러면 그 천변으로 진입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천변 근처에 있는 주택들은 실제로 갑자기 그 라인에 있는 것들은 뭘로 바뀌어요? 원래는 바로 앞이 찻길이어서 불편했는데 막 가벽 있고 이랬는데 그게 뭘로 바뀌는 거야 이제? 상업지역으로 갑자기 용상향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 자, 이게 앞으로 변모될 서울 도심의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볼 줄 알아야 돼요. 에? 그러면 그 땅의 가치가 갑자기 평당 5천만 원, 3천만 원 하던 것이 평당 1억이 넘을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천변을 바라보는 그런 앞에 있는 주택들은 뭘로 바뀌어? 카페로 바뀌고 쉼터로 바뀌고 공연활동 공간으로 바뀌고 그런 걸 대여해주면서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또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그죠? 네. 한강은 수변과 도시공간 간 경계를 허물어 얘기하고 있죠, 지금. 한강과 일체화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업무, 상업, 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시킨다. 특히 여의도 압구정 등 한강변 대규모 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계획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 이렇게 보면 수변 명소라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점 찍은 데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중랑천 전부 다 따라가면서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홍제천, 밑에 안양천 뭐 예, 많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강화한대요. 지금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불편해. 그리고 가봤자 그냥 걷는 거 말고는 특히 뭐 특별히 누릴 것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 불편했는데 많은 것들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많은 기획을 또 할 거예요. 그럼 몰릴 수밖에 없는 것 분위기가 또 조성이 될 거고요. 그죠? 자, 네트워크를 구축한대요. 예, 어디서 오더라도 쉽게 올 수 있도록 역사도 좀 만들고 뭐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거죠. 예. 자,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겠다. 정체된 3도심에 활력을 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 3도심이 어디예요? 서울 도심, 여의도, 강남. 예, 3도심 여기를 얘기하고 있죠. 어디예요? 용산, 서울 도심 용산, 여의도, 강남 요 일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예전부터 4+1 축으로 조성을 하겠다. 첨단과 정통이 공존하는 미래도심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거 진행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굉장히 많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꽤 많은 지역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안 가보신 분들은 가보세요. 여기 많이 변하고 있어요. 예. 자, 중심지 체계. 자, 우리는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죠. 예. 자, 용산, 영등포, 여의도 이쪽, 강남 일대,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더 뻗어나가서 왕십리, 예, 여긴 용산이고요. 또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수색 상암이죠. 예, 마곡, 예, 뭐 이런데 지금 다 상계까지 여러분들 이런 데들을 중심으로 하겠다잖아요. 자, 뭐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승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곳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곳 중심 지역에 있는 빌라를 하더라도 이곳 중심지 근처에 있는 것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 같은 서울이지만 이곳 중심지로부터 파생이 되기 때문에 중심 근처에 있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런 곳에 갑자기 일자리를 만든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기업이 과연 올까? 지방에 보면 혁신도시에서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그런 일자리가 안 오니까 결국은 또 다 강남이나 여의도나 이런 데로 출퇴근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예 산업을 분류했습니다. 어때요? 자, 이 창동상계, 자, 이쪽 라인으로서부터 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요? 바이오, 의료, ICT와 관련된 산업을 이쪽으로 밀집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관련된 산업이 들어오면 많은 각종 혜택과 그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이 글로 모여서 계속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수서 운정 쪽, 양재, 삼성 이쪽은 뭘로 바꾼대요? 제가 사진 때문에 안 보이겠네요. 자, 뭘로 바꾼대요? AI, R&D, 로봇, 마이스 산업단지로 바꾼대요. 네, 다 미래 먹거리들 아니야.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일로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 의료, ICT 쪽이 이쪽에 안 올 수가 없죠.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이건 2030에도 나왔던 계획이었죠. 이 마곡하고 상암수색 쪽 방송, 문화, 미디어, R&D 센터로 혁신하겠다고 했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옛날에 연예인들이 다 어디로 출근했어? 여의도로 갔잖아요. 여의도 영등포로. 왜? 방송국이 그쪽에 있으니까. 예. 지금은 진짜로 상암으로도 많이 가잖아요. 진짜로. 여러분 상암이 수색이 이렇게 달라질 줄 여러분 옛날에 상상이나 했나요? 진짜 계획대로 상암 수색을 만들더니 어머 진짜 DMCT다 뭐다 해가지고 진짜로 개발되고 많은 일자리가 생겨지면서 그 지역이 굉장히 살아났잖아요. 제가 옛날에 수색이에요, 여러분. 운전면허 제가 그때가 언제지? 대학교 1학년 때 군대 가기 전에 운전면허를 따고 대학 가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수색 거기 그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어요. 예, 거기에 상암동인가 하여간 그쪽에 있어요. 근데 거기 내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려면 어떻게 갔냐면 홍대에서 홍대 알죠? 홍대 지하철역 입구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운전면허 시험장을 가야지 그 시험장 갔더니 주변에 뭐야? 다 논밭이었어. 논밭이었어요. 편의점 하나도 제대로 없어. 구멍가게 같은 거 있었어. 예. 그 아저씨들 막 그 뭐 피켓 들고 서 있었어. 50분 완성, 도로주행 무조건 통과, 막 이런 거 써 있었어. 예, 2만 원 줬나? 50분에? 예. 도로주행 그 아저씨한테 50분 배우고 그냥 통과했던 것 같아. 어쨌든 그랬던 곳이 진짜로 뒤집어져서 이렇게 지금 변화했잖아요. 이거 약속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지켜집니다. 자, 이것 중심으로 진짜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런 일자리들이 예전에는 주거들만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자생이 될 수 있게끔 베드타운이 되지 않게끔 지역마다 다 예,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강남으로만 몰린다거나 용산으로만 몰린다거나 그거는 아니겠구나. 충분히 지금은 소외돼 있지만 이런 지역들도 나중에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처음에 강남이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예,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면서 투자하신 분도 있고 뭐 나중에 되면 하지 뭐 저 논밭인데 저기 저기 자꾸 물 차고 저기가 괜찮을까 싶어서 하지 않았던 분들은 어때요? 후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겠다. 자, 네 번째 용도 지역제 비욘드 조닝 그렇게 이제 바뀌는 것을 비욘드 조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면 개편하겠다. 35층 높이 규제를 삭제하겠다. 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1800년대에는 주거 공간하고 서울에는 공업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이렇게 세 개 지역으로 국토 계획을 나눴었어요. 그런데 현재에는 녹지 지역도 필요하다. 삶의 쉼이 꼭 필요하고 어떤 공기 정화를 위해서라도 녹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중개사 시험을 공부해 보시면 다 알겠지만 주상공록이라 그래서 꼭 외워야 했죠. 자, 이 도심은 이렇게 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자, 앞으로 20년 후에 20년 안에 우리 도심은 어떻게 바뀐다?
기본적으로 주상목록은 당연히 있고요. 업무지구라 그래서 특별히 이제 토지이용계획원에 그렇게 여기는 업무지역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지역이 아마 정해질 거예요. 여기는 관광지역이다. 여기는 공공지역이다. 라고 정해질 거예요. 이렇게 도시가 좀 더 세분화적으로 많이 바뀌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 네. 그리고 비욘드 조닝 아까 30분 안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어디든 서울 어디든 만들겠다고 했던 내용이고요. 35층 높이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는 자 15층짜리로 뭐 10동 짓던 거를 60층짜리로 10동 똑같이 짓게 해주겠다는 건 아닌 거죠. 한 2개는 15층짜리로 하고 60층짜리로 한 3동 정도 짓든가. 자, 근데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창의적으로 멋진 건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유휴 공간이 나오겠죠? 굉장히, 자, 높이 지을수록 내가 넓은 땅을 그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넓은 땅에 뭐가 들어올까요?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공원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것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예. 그 상황에 따라서는 어때요? 한 50층짜리 한 3동을 짓는 거야. 15층짜리 10개 지을 바에 50층짜리 다 3동을 져가지고 어느 집에서나 다 한강뷰가 나오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15층짜리 10동을 지으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뷰가 나오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은 뷰가 안 나와서 가격 차이가 편차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차라리 그 3동짜리를 70층짜리를 3동을 지어버리는 거야.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한강 조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은 땅을 다 이용할 수 있고 또 이 스카이라인에는 어때요? 그 싱가포르의 그 배 모양을 건물 위에 얹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위에다가는 뭐 수영장도 놓고 커뮤니티도 놓고 뭐 그냥 그 문화 공간 그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 문화 공간 자체가 굉장한 트렌드 마크가 또 되는 거죠. 예. 그럼 멋진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 지금 현재 개발된 아파트들 말고 이미 지어져 있는 아파트들 말고 앞으로 재건축이 될 도시들, 앞으로 재개발이 될 도시들 그런 곳들은 이렇게 창의적으로 정말 멋지게 완전히 바뀌겠죠. 그럼 그쪽 지역이 굉장히 더 값어치가 올라갈까요? 이미 지금 15층짜리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지은 이런 아파트 지역이 훨씬 나을까요? 당연히 재개발되어지는 지역 쪽에 가격이 월등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도시가 너무 괜찮고 실용적이고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항상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돼요. 도시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요. 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 강남 4구 그러면 어디였어요? 강동구가 포함됐었어요. 자, 이번에 마지막에 규제 안 푸는 지역이 어디예요? 강동구 풀었어요. 어디 안 풀었어요? 용산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강동구보다 더 앞으로 가치를 높게 봐야 되는 곳이 어디죠? 성수동이잖아요. 네. 여러분,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이때 우리 발맞춰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도 변화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재개발, 재건축 진행되고 특히 한두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여기는 전체가 다 지금 재개발이 진행돼야 돼 라고 예의주시하고 바라보는 곳들 그런 곳들을 우리가 함께 지금 예의주시하면 좋겠죠. 그냥 지금 수준의 아파트를 짓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멋있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걸 완화해주고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용적률 여기 나오죠.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는 항상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우려가 될까봐 그죠? 근데요. 예, 역세권 시프트 개발은 어때요? 이례적으로 700%까지 상향해 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항상 이 와중에도 혜택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기부 체납을 통해서도 혜택을 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와중에 또 혜택을 받는 재개발지들은 재건축지들은 굉장히 또 멋지고 화려하게 바뀔 겁니다. 저는 이 부분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완화되는 내용들이 또 언젠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렇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자, 지상철도 지하와 도심 가용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다. 지상철이 다니는 바람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넓은 부지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서울의 이 좋은 땅들을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아까워서 전부 다 지상철 다니는 거를 지하철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아우 지금도 지하철 이렇게 많이 드는데 그렇게 땅 파가지고 되겠어?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일본의 지하철 그 역사 수준과 개수와 우리 서울의 지하철 개수 잽이 안 돼요. 잽이 안 돼요. 일본은 이 도쿄 안에 이 역사가 이게 얼마나 촘촘하게 있는 줄 아세요? 서울도 그렇게 바뀔 거예요. 예. 100m 파서 안 되면 200m 파면 되고 200m 파서 안 되면 300m 파면 되거든요. 예. 이게 뭐 정말 무너질 거 무서워가지고 그런 것들 조사 안 하고 다 팔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겠죠, 우리가. 전문가들이 알아서 다 파겠죠. 네. 새로운 활력 공간으로. 그렇게 돼서 굉장히 불편했던 차량기지 주변들이 굉장히 많이 변모하겠죠. 네. 자, 요렇게 지금 서울에 지금 지상철이 있는 구간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네, 이렇게나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이쪽으로 못 건너갔던 지역들도 이제 건너가게 되고 거기도 뭐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좋아지겠죠. 네. 우리 설해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터널 뚫리면서 굉장히 좋아졌죠. 테헤란에서 그냥 쭉 저쪽까지 그냥 쭉 한 방에 갈 수 있잖아요. 예. 아유, 설명하려면 설명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제 포인트만. 자, 그리고요, 앞으로는 자율주행, UAM 등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모빌리티 허브 조성. 예, 이거 내용 나옵니다. 자, 우선은 2025년까지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2년 남았는데요. 김포공항에서 용산까지 상용화 시범 노선 운영한다고 합니다. 진짜로 이제 날아다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9년까지는 단계적으로 광역 노선을 확보한대요. 삼성 잔실까지. 예. 확실히 이 수변을 중심으로, 한강 중심으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UAM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대합실이고요. UAM. 이착륙하는 곳이 여기가 있고 지하에는 충전소, 뭐 주차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지하철로 환승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거점에다가 다 조성할 거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도시가 더 임팩트해지고 스마트해지고 굉장히 화려해지겠죠. 예, 여러분들. 예, 이게 다 역시 어딜 중심으로 움직인다? 서울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지방에 이런 지금 계획이 개발 계획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지방에 계신 분들. 예. 지금 아직 지방하고 서울의 가격이 많이 차이가 안 나는 요즘 미래를 우리가 어때요? 예, 미래를 기대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지라든지 재건축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어떨까?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굳이 좀 많이 몰려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자, 이런데 봐봐요. 이 파란색이 다 뭐야? 예, 뭐 공공주택 복합사업 재개발 구역, 뭐 공공 1차 공공재개발 도림동 지역, 뭐 신길 15구역, 민간 재개발 지역 또 뭐 많아요. 지금 여기도 지금 3차, 2차 모아타운, 면목 10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구역, 뭐, 예, 뭐 이것저것 뭐 많이 이제 여기 이런 데가 이제 아파트로 바뀌면 어떻게 변하겠냐는 거예요. 예, 여기 뭐 또 많아요. 여기 또 예, 중랑역 인근 공공주택 복합 사업지, 예, 재개발 이문 재정비 촉진구역, 예, 여기 이문 243구역 중화 재정비 여기 아파트 벌써 바뀌었네. 뭐 이렇게 지금 막 바뀌고 있는 지역들 많잖아요, 여러분. 예. 자,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그냥 그런 도심으로 그저 그런 도심으로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 혹시 이런 지역의 근처에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거점 중심을 아까 얘기했던데 기억하시죠? 그런 근처에 노후된 게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예, 버티세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얼른 보유하세요. 얼른 보유하세요. 그런 거점 근처에 정말 썩은 빌라라도 내가 소액이라면 하나씩 하나씩 예, 1,000만 원이 묶이든 500만 원 묶이든 하나씩 하나씩 10개 정도 박아둔다면 여러분들 종국에는 그것들이 뭐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라도 한두 개, 세 개, 네 개씩 여러분들한테 큰 돈으로 갖다 줄까요? 안 갖다 줄까요? 갖다 줍니다. 예. 우리 대구에 계신 우리 회원님 한 분이 따님 앞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뭐 얘가 나중에 이제 뭐 크면은 그래도 서울에 하나 아파트 뭐 한 2, 3, 20년 후에 뭐 한 아파트는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저쪽 신월동 쪽에 그 1,000만 원 갭 투자식으로 썩은 빌라를 하나 샀어요. 그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분은 이제 한 15년, 20년 보고 한 거예요, 그냥. 예, 아무런 개발지도 아니에요. 근데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이 갑자기 1년 만에 되고요. 추가 분담금 1억 몇천만 원 내고, 예,
나홀로 아파트이긴 하지만 서울에 아파트를 갖게 됐어요. 그때 그런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삐진 남자 형님, 여러분들 옛날부터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형님 예전에 옛날에 소액이셨을 때 3,500만 원에 반지하를 낙찰받았어요. 반지하. 아니, 반지하가 아니라 완전 지하. 불 딱 끄면은 창문이 없어가지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내 손가락도 안 보이는 그런 완전 지하 알죠? 예. 거기 한 달에 25만 원 월세 받으면서 그냥 그걸로 이자 내고 그러면서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예. 서울은 계속 변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몇 개월 전에 3억에 팔았어요. 3억에. 3억에 팔아서 거의 재개발되거든요. 음. 예. 여러분, 결국에는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이 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서울이에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죠? 여긴 지방의 혁신도시 이런 게 아니에요. 됩니다. 사람들도 오고 싶어요. 너무 많이 몰리니까 경기도로 빠지라고 오히려 자꾸 노력하는 서울입니다. 이곳은. 지방에 계신 분들, 우리가 하나쯤은 서울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경매식구들은 특히 더 제가 바라봅니다. 네, 인사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 오늘 길어졌네요. 길어졌어. 예, 그래요. 예, 신용님 서울 사람 됩시다. 수가 뭐하노? 결국은 서울, 그렇죠? 네. 아, 호야님, 지금 청량리역 앞에서 65층짜리 롯데캐슬 바라보면서 라방 보고 있습니다. 청량리가 천지 개벽하고 있네요. 아, 그럼요. 예, 엄청 변하고 있죠? 네. 김미경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세종딸마님,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서울로 잠복 근무 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 맞아요. 점점 더, 드림25님, 멋있어질 서울이네요.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이 서로 간에 인사 나누셨고요. 예. 권정희님, 수색 옛날에 연탄공장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진짜 바뀌잖아요. 진짜 바뀌잖아요. 나 옛날에 DMCT 거기 어디야? 서울 동대 거기 어디야 거기? 상암 거기도 진짜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예. 근데 이제 방송 뭐 이런 거 찍는 분들도 거기서 굉장히 많이 찍잖아요. 무한도전 막 런닝맨도 거기서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 사옥에서. 어. 뭐 어쨌든 진짜 여러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도 함께 발맞춰서 같이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우리도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션의 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